식약처가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허가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의약품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됐고 전 세계에선 세 번째로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됐죠. 셀트리온 주가는 10년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 주가는 급상승 대신 조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K바이오 관련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번 치료제 허가로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반짝 그치고 말 호재이냐 판단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가도 그 심리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레키로나주 승인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짚어보고 2020년처럼 2021년 셀트리온 주가도 그렇게 상승할 수 있을지 내다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승인된 레키로나는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해서 이 유전자를 숙주세포에 삽입해 세포 배양 과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하는 유전자 재조합 중화항체 치료제예요. 체중 1kg당 40mg을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하는 방식의 치료제인데요. 글로벌로 이뤄진 임상 대상자들은 327명의 경증 중증 환자였는데 전체 환자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 레키로나주를 투약한 환자는요, 회복에 평균 5.4일이 걸리고 위약을 투약했더니 평균 8.8일이 걸린 걸로 나타나서 우선 회복 속도가 3.4일 단축됐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환자군에 투여한 결과 6.4일 치료 시기가 단축됐다고 해요. 이 몸 안의 바이러스 감소 속도도 빨라서 7일 기준으로 바이러스 농도가 훨씬 낮아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안전하냐인데 투약 후에도 사망 같은 이런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어서 그만큼 안전성도 검증이 됐다. 이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죠. 셀트리온은요, 조건부 승인을 받을 걸 대비해서 이미 10만 명분의 레키로나주를 생산 완료했고 공급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치료제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해외 시장 규모 때문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만 해도 2월 8일 기준으로요, 약 2,7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초로 렘데시비르가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미국 제약사죠. 일라일릴리가 밤라니비맙이라는 걸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뒤를 이어 리네제론이 자신들의 약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도 코로나 걸렸을 때 리제네론 약 먹었죠. 자, 뒤를 이어 셀트리온이 일단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데 미국과 유럽에서 추가 승인을 받게 되면요, 당장 매출 발생은 시간 문제일 수 있죠. 특히 리제네론 약 같은 경우는 칵테일 요법이라서 여러 약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신한금융투자는 200만 명 보유분 중에서 보수적으로 반만 팔린다고 해도 매출이 1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봤고 유진투자증권도 2021년 6천억, 2022년 3천억 합해서 거의 1조 가까운 매출을 예상한 상태입니다. 2019년 코로나19 치료제 없었을 때 한 해 매출이 1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더해질 경우 정말 더 큰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셀트리온은 생산 캐파를 늘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19 치료제만 봐도 유럽과 미국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해두고 승인이 떨어지면 정말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만 명분 규모 생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밝히기도 했는데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까지 대비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는지 20만 리터 규모로 예상되던 3공장 규모를 6만 리터로 일단 줄이고 대신 20만 리터 규모의 4공장을 나중에 또 건립하겠다고 했죠. 자, 4공장까지 완성되면 국내에서만 45만 리터 규모의 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이미 개발된 신약의 바이오시밀러로 규모를 키우긴 했지만 목표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고 그런 의미에서 과감한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그냥 코로나19 치료제만 호재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다케다 제약의 아태 지역 사업부문을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긴 알보칠, 화이트벤 같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시고 사용해보셨을 만한 합성 의약품 만드는 제약사인데 이 인수로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합성 의약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됐어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셀트리온과 국내 판매 담당 셀트리온 제약, 해외 담당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하나로 합병하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기존 서정진 회장 중심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는 건데 2020년 9월 지주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홀딩스를 만들고 이 두 지주사를 합병한 다음에 2021년 말까지 셀트리온 삼형제를 통합하는 방식이에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규제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의 조직이 되면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미국이나 일본, 브라질에서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꾸려놓은 글로벌
글로벌 직판 체제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 역량,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 진행하던 합성의약품 사업의 타케다 인수까지 확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주목되는 건 셀트리온이 단지 코로나19 치료제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3인방의 활약은 이미 글로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특히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매출의 61%를 차지할 만큼 성장을 했고, 특히 기존 램시마와 달리 환자가 직접 주사할 수 있게 개량된 램시마 SC의 경우 유럽에서는 모든 적응증이 추가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휴미라의 자가면역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CTP17 이미 유럽에서 판매 승인에 준하는 판매 승인 권고를 받기도 했고, 특히 기존의 저농도를 개선해서 고농도로 세계 최초 출시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임상 진행 중인 약품만 4개, 후속 바이오시밀러만 16개가 넘는 만큼 앞으로의 캐시카우도 정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반등으로 반응하지 않은 공통적인 요인은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죠.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팔아야 돈이잖아요.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확실해져야 좋은 소식이 되는 거겠죠. 레키로나주가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사망률을 확 줄이고 먹으면 짠 하면 낫는 개념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걸 전제로 품목 허가를 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죠. 3상 승인이 진행되면서 FDA, EM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앞선 두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다는 점도 한계고요. 투여가 된다고 해도 대상이 고위험군 경증, 중증 18세 이상 성인, 여기에 한정됐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자, 국내만 봐도 경쟁사들이 정말 빠르게 치료제를 들고 속속 등장하는 만큼 임상 승인이 이뤄지고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어차피 다시 경쟁 구도에 놓일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약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힘을 쓸 수 있을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주 개발하고 생산하느라 작년 4분기 바이오 약품 매출이 3분기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트룩시마, 램시마 매출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있죠.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트룩시마나 허주마 매출액이 마이너스 성장까지 될 수 있어서 결국 이걸 대체하는 신제품이 필요할 텐데,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하는 데서 평균 10년 걸리잖아요. 이걸 고려했을 때 당장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램시마 SC가 하반기부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농도로 차별화했다고는 하지만 출시가 임박한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죠. 유플라이마도 출시 앞두고 경쟁자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라서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듯 합니다. 레키로나주의 매출이 추가될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렸듯 있긴 하지만요, 아직 미지수잖아요. 이제는 이 점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진출 계획을 밝혔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진전이 없다는 것도 조금 걸리네요. 2019년 7월에 난펑그룹이랑 손을 잡고 V셀 헬스케어를 설립했다가 2020년 중국 직접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추적했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처럼 직판 체제로 네트워크 구축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 진출이 유난히 어려운 중국에서는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2020년 1월 우한시 지원을 받아서 12만 리터급 공장 건설하겠다라면서 중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듯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밀린 상황입니다. 리더십 그리고 공매도 이슈도 있어요. 서정진 회장은 2020년 말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 했는데요. 물론 회사를 아예 떠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에 새 경영진이 서정진 회장만큼의 행보를 보여줄지 의문입니다. 사실 서정진 회장의 아들이요, 미래 성장 동력 찾자면서 진출한 코스메슈티컬과 엔터 분야, 그러니까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와 셀트리온 스킨큐어 쪽에서 큰 성과 못 내고 일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아직 이 분야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경영 능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스타 공매도 사건으로 공매도가 뜨거운 화제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국내에서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요즘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게임스타 공매도 분쟁 진원지죠. 그 레딧에 들어가 봤더니 셀트리온 매수해달라 이런 글이 뜨기도 했더라고요. 주가 불확실성의 공매도 요인도 하나의 축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제네론은 코로나19 치료제 발표 이후 주가가 반짝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힘이 빠진 상태고, 릴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반면 셀트리온 시가총액 44
44조로 시총 기준으로는 다른 두 회사들보다는 좀 뒤진 상태죠. 그렇다 해도 지금 상황에선 제대로 된 신약 하나만 딱 내놓으면 글로벌 제약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기 속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치료제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넓은 셀트리온의 포트폴리오와 가능성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바이오시밀러만 개발하다가 신약 개발을 위한 여정에 나서서 신약을 정말 개발해낸 그 역량에는 높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2013년 2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대까지 올라온 그 긴 흐름을 본다면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은 셀트리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의견 주시면 더 풍성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치료제든 백신이든 얼른 효과를 봐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